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마실까? 커피? 아니면 주스? 점심엔 또 뭘 먹을까? 매일매일 이런 선택들을 하잖아요. 근데요, 이런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진짜 중요한 인생의 선택까지 그 밑바탕에는 사실 일관된 규칙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 경제학이 우리 인간의 선택을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그 핵심 원리인 선호체계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앞에 맛있는 커피랑 도넛이 딱 놓여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럼 뭘 고르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금방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쵸? 바로 이 지점, 경제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왜 하필 그걸 골랐을까? 그리고 나중에 또 골라도 그 선택에 일관성이라는 게 있을까? 이걸 파고드는 게 바로 경제학의 매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합리적 선택의 비밀을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우리가 뭘 선택하는지 상품 묶음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좋고 싫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선호 관계를 배우고 그 다음엔 합리적 선택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규칙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많을수록 좋은가 하는 강단적성 개념까지 보고 깔끔하게 핵심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선택의 대상, 바로 상품 묶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니, 우리가 선택을 한다, 고민을 한다 라고 할 때 도대체 뭘 두고 고민하는 건지 그 대상부터 명확하게 해야겠죠? 경제학에서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대상을 상품 묶음, 영어로는 코모디티 번들이라고 불러요. 어우,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마트에서 쓰는 장바구니,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에 사과 3개랑 우유 2팩을 담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의 상품 묶음인 거예요. 만약에 사과 2개랑 우유 3팩을 담았다? 그럼 그건 또 다른 별개의 상품 묶음이 되는 거고요. 간단하죠? 자, 이 그래프를 같이 보면 개념이 훨씬 더 와 닿을 거예요. 보세요. 가로축은 쌀의 양이고 세로축은 옷의 양을 나타내요. 여기 점 A가 있죠? 이건 뭐냐면 쌀 3단위와 옷 5벌이라는 하나의 상품 묶음, 즉 장바구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 있는 점 B는요? 그렇죠. 쌀 7단위와 옷 3벌이라는 또 다른 조합의 상품 묶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평면 위에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장바구니, 즉 상품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품 묶음들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나와야죠.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걸 더 마음에 들어 하는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A가 B보다 좋아요 라고 말하기엔 뭔가 좀 애매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좋고 싫음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 특별한 언어, 약속된 기호를 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기호예요. 하나씩 보죠. 첫 번째, A가 B보다 명백하게 더 좋다. 난 무조건 A야 할 때는 이 부등호 같은 기호를 써서 표현해요. 엄격하게 선호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A나 B나 똑같이 좋다. 아무거나 줘도 상관없어 할 때는 물결 표시를 씁니다. 무차별하다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A가 B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좋다. 그러니까 B보다는 A가 낫지 정도의 느낌일 때는 이 기호를 써요. 약하게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기호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선호 관계를 아주 깔끔하고 모호함 없이 딱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집중해주세요. 경제학자들이 사람들의 선택을 분석하고 또 예측 가능한 모델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선호가 그냥 막 제멋대로가 아니라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따른다고 가정을 해야 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공미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합리적 선택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핵심 규칙이 바로 이 세 가지, 완비성, 이행성, 그리고 연속성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완비성은 고를 수 있다. 이행성은 말이 된다. 연속성은 꾸준하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이제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 완비성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고를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죠? 맞아요. 말 그대로예요. 어떤 두 개의 상품 묶음, 예를 들어 커피와 도넛을 가져다 놓고 뭐가 더 좋냐고 물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은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명백히 더 좋거나 아니면 둘이 똑같이 좋거나 반드시 둘 사이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 같죠? 일단 비교가 가능해야 선택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행성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려워서 처음 들으면 다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합리적 선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뼈대 같은 개념이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예시 하나로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주를 막걸리보다 더 좋아한대요. 그리고 막걸리는 또 맥주보다 더 좋아하고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소주랑 맥주 중에 뭘 더 좋아해야 할까요? 당연히 소주겠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니 나는 맥주라 소주보다 더 좋아 라고 말해버리면 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소주를 마시려니 맥주가 아른거리고 맥주를 마시려니 막걸리를 마시려니 다시 소주가 이건 뭐 영원히 뭘 마실지 결정 못하는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메비우스에 띄죠. 바로 이 이행성이라는 규칙이 방금 봤던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순환고리를 딱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겁니다. 간단해요. A를 B보다 좋아하고 B를 C보다 좋아하면 당연히 A를 C보다 좋아야 한다. 이게 바로 이행성입니다. 이 간단한 규칙 덕분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1등부터 꼴찌까지 쫙 줄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합리적 선택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데요. 이건 아주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바로 많을수록 좋은가 하는 질문. 경제학 용어로는 강단 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봤던 그 그래프 다시 한번 소환해 볼게요. 여기 상품 묶음 B가 있습니다. 쌀 7단위에 옷 3벌이었죠? 자, 이 B를 기준으로 오른쪽 그리고 위쪽으로 펼쳐진 이 음영 처리된 영역을 한번 보세요. 이 영역 안에 있는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맞아요. B보다 쌀이 더 많거나 옷이 더 많거나 아니면 둘 다 더 많은 상품 묶음들이에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B보다는 이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경제학은 바로 그렇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방금 설명한 이 개념을 경제학 용어로 강단 조성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딱딱해서 그렇지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좋은 것, 즉 재화는 더 적게 갖는 것보다 더 많이 갖는 걸 항상 더 선호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가정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 있죠? 다다익선. 야, 정말 딱 들어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교수님, 근데 정말 항상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쓰레기나 공해, 미세먼지 같은 건 오히려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와, 정말 예리한 지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피자나 옷처럼 많을수록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재화, 구스라고 하고요. 방금 말한 쓰레기처럼 적을수록 좋은 건 비재화, 매즈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운 많을수록 좋다는 강단 조성의 가정은 당연히 이 재화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경제학이 인간의 선택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아주 기본적인 틀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모든 소비자 이론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는 거니까 정말 중요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만 딱딱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합리적인 소비자는 바로 이 네 가지 가정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완비성. 우리는 언제나 선택지들을 비교하고 순위를 매길 수 있다. 둘째, 이행성. 우리의 선택은 말이 되고 모순적인 순환에 빠지지 않는다. 셋째, 연속성. 우리의 선호는 안정적이고 꾸준하다. 그리고 넷째, 강단 조성. 우리는 좋은 것을 더 많이 갖길 원한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소비자의 이론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떠받치는 네 개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합리적 선택의 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경제학 교과서 속에 완벽하게 합리적인 인간은 과연 현실 속의 우리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또 얼마나 다를까요? 이 모델이 때로는 감정적이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우리의 실제 행동을 과연 얼마나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는 것. 이게 바로 경제학을 공부하는 진짜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